여보 고마워. 나 잊지 마.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다시 평소와 같았습니다. 남편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익숙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니 매 순간마다 당신을 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은 매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갑니다. 새벽 6시 희미한 햇살이 요양병원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또 하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작은 의자에서 밤을 지새운 남편은 아내의 작은 움직임에도 즉시 눈을 뜹니다. 72세의 그는 이미 5년째 똑같은 아침을 맞으며 같은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올 것을 알면서도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잠깐의 고요 후 어김없이 그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69세 아내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지만 그 안에는 인식의 빛이 전혀 없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마치 병원에 처음 온 의사나 간호사를 대하듯 아니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듯 조심스럽게 몸을 움츠립니다.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왜 이 남자가 자신의 곁에 있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5년 전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타인이 된 듯한 그 시선, 경계심 어린 그 표정을 마주하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편은 연습해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은 5년 동안 수천 번 반복했지만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봤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해보기도 했고, 우리는 결혼한 사이예요 라고 설명해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이 반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 결혼이라는 개념, 반지의 의미조차 그녀의 기억에서는 완전히 지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설명들은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며 당황해하는 아내를 보는 것은 남편에게 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경계심은 누그러졌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안전함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복잡한 설명보다는 단순하고 따뜻한 감정의 표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남편이든 타인이든 아내가 그를 어떻게 인식하든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의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단어를 되뇌며 그를 다시 바라봅니다. 때로는 좋은 분 같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처음 만난 친절한 사람에게 하는 인사처럼. 남편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매 순간 당신을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50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첫 만남의 설렘도 신혼의 행복도 아이를 키우며 나눈 기쁨과 걱정도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동지애도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당신 자신의 존재가 매일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얼굴도 당신이 했던 말들도 당신이 보여준 사랑도 모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 몇 달 동안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혼 사진을 보여주고 함께 들었던 노래를 틀어주고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내에게는 그저 낯선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50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왜 이렇게 무력해져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울기도 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사랑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쌍방향일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런 질문들에 매일 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사랑은 상대방의 인식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늘도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그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을.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정확히 5년 2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9년 6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등도라는 진단을 내린 그 순간을.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똑같은 지금일 뿐입니다. 초기에는 달랐습니다. 진단 직후 몇 개월 동안은 아내가 가끔씩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영수야, 여보 같은 호칭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젊었을 때 우리 참 예뻤지?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천천히 진행될 거야.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잔인할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매달 매주 때로는 매일 조금씩 아내의 기억을 지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들부터 잊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오늘 아침에 누가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달, 작년의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딸의 얼굴을, 자신의 직업을 차례로 잊어갔습니다. 가장 아팠던 순간은 2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여보 고마워라고 말했던 아내는 그날 저녁부터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이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아침이 그녀에게는 인생에서 처음 맞는 아침이고 그는 매번 새롭게 만나는 완전한 타인입니다. 어떤 날은 친절한 간병인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의사로 생각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그를 관찰할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살피고 그의 움직임을 따라보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당신 목소리가 참 좋네요.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이런 말들을 하며 그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남편이 난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면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 놀랍도록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수줍고 아름다운 미소와 닮아 있습니다. 19살 처녀였던 그녀가 20살 청년이었던 그를 처음 봤을 때 지었던 그 설레고 부끄러운 미소 말입니다. 남편이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단어를 되냅니다. 마치 외국어를 들은 것처럼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곧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며 그 순간의 미소도 서서히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거치듯 그 따뜻함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 짧은 순간의 미소조차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그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 그녀가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 요양병원 301호. 이곳의 간호사들은 모두 이 부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5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누는 이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1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매일 와서 정성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5년이나 되었는데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대화를 나누시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네요. 저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김 간호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졌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장미가, 가을에는 국화가, 겨울에는 동백이. 아내는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기적을 본 것처럼 신기해했습니다.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김 간호사님, 아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아내를 기억하니까요.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를 모른다고 해서 내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 간호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보답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억도 해주지 못하는데. 그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의 보답이 필요한가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내가 좋으니까,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제가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답인걸요. 이런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새로운 이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원망스러우시지 않아요? 왜 하필 선생님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남편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도 세상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왜 나를 잊어버리냐고 속으로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힘들 때, 아플 때, 심지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간병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을 보면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경이면 남편은 아내에게 간식을 먹여줍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호두과자와 따뜻한 우유. 아내는 매번 그것을 처음 맛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며 맛있네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친절한 타인이 사준 간식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적어도 아내가 행복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남편은 아내와 함께 병원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이것은 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일과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병원 복도를, 눈이 오는 날에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그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매번 이 길을 처음 걷는 것처럼 신기해합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벤치, 똑같은 나무들이지만 그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탐험입니다. 와, 여기 이런 곳이 있었나요? 하며 감탄하기도 하고 벤치를 보고 저게 뭐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기도 하며 나무를 보고 저건 왜 저렇게 크게 자랐을까요? 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남편은 그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저건 앉아서 쉬는 의자예요. 나무는 오랫동안 자라서 저렇게 커진 거예요. 때로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받지만 그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아내가 길가에 핀 코스모스 꽃을 발견했습니다. 와, 저 꽃 참 예쁘다. 그녀의 얼굴에 순수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도 아름다운 것에 감동할 줄 아는 아내,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수없이 했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네. 마치 처음 듣는 칭찬에 부끄러워하는 소녀처럼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색해 보였지만 남편에게는 그 순간조차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그의 말에 반응했고 그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산책길에서 아내에게 작은 칭찬들을 건넵니다. 오늘 옷 색깔이 참 예뻐요.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내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고 처음 받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번 진심으로 그 말들을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허용하는 개인 물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작은 결혼사진 앨범입니다. 10장 남짓한 흑백 사진들이 담긴 낡은 앨범. 50년 전 그들의 결혼식 날을 담은 소중한 기록입니다. 때때로 남편은 아내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주로 아내의 컨디션이 좋은 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오후에 조용히 꺼내놓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아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22살의 그녀는 세상 모든 행복을 품은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마치 박물관에서 귀한 전시품을 구경하듯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감탄하듯 말합니다. 저 여자는 참 행복해 보이네요. 정말 아름답고요. 누구예요? 그 순간 남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그날의 기쁨도 모든 것을 잊어버린 아내. 하지만 그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요? 저게 저라고요? 그리고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전혀 모르겠네요. 그럼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죠? 그게 나예요. 당신의 남편이었어요. 아내는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둘이 참 잘 어울리네요. 아름다운 커플이었나 봐요. 많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남편은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에게 그들의 결혼은 이미 끝난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그 사진 속 커플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서 오래 울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감출 수 없습니다. 50년의 추억이 모두 사라져버린 현실, 자신이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린 상황,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시간들이 오직 자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가 기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사랑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3개월마다 있는 상담날은 남편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의사는 언제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남편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기억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잊게 될 것입니다.
언어 능력도 운동 능력도 점차 잃게 될 수 있어요. 걷기, 말하기, 심지어 삼키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감정적인 기억들, 특히 사랑받았다는 느낌이나 안전하다는 감정 같은 것들은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지적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적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내가 그의 이름은 잊어도, 그의 얼굴은 잊어도, 심지어 말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사랑받는다는 느낌만큼은 기억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매일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부인께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안정감을 주고 있거든요. 치매 환자들에게는 일관된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남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울지 않겠습니다. 제 눈물은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 없는 제 삶을 견디기 위한 것이니까요. 아내 앞에서는 항상 웃어주겠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어떤 날들은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남편이 슬퍼 보일 때 등을 토닥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작은 일상들 속에서 사랑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억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받는 사람이 모르더라도 주는 사람에게 충분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6월 21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였던 그날은 1년 중 해가 가장 늦게 지는 날이었고 저녁 7시가 넘어서도 병실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의례였습니다. 아내는 머리 빗질을 받을 때 가장 편안해했습니다.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드럽고 규칙적인 손길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따뜻해요 같은 말들을 하며 눈을 감고 있곤 했습니다. 남편도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이었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치매라는 잔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소리, 아내의 고른 숨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저녁 새들의 지저귐.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빗질을 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반사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긴 듯한 힘이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빗질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또렷한 빛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맑고 따뜻하고 지적인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안개가 걷히면서 진짜 아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남편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이름을 되찾은 것처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응, 나야. 여보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눈물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보물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많이 늙었네. 고생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응, 조금 고생했어. 하지만 괜찮아. 너만 있으면 다 괜찮아. 여보,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잊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았어.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남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잊지 마.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잊지 않을게. 절대 잊지 않을게. 남편은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남편은 대답하며 그녀의 뺨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옆 병실에서 지켜보던 김간호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간병인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 부부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했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지? 당연하지. 어디 가지 않아. 계속 여기 있을게.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 기적 같은 순간은 약 15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지, 서로를 알아보며 사랑을 확인한 것이 얼마만인지, 서서히 아내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다시 끼는 것처럼 천천히 그 맑은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여보, 고마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15분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표정, 아내의 손길.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직 내 아내는 내 곁에 있다.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녀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김 간호사가 다음 날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께서 가끔 이런 순간을 보여주세요. 의학적으로는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부르죠. 의식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잠깐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저희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 잠깐이나마 표면으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라도 어제의 그 순간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아내는 다시 평소와 같았습니다. 남편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5년 동안 들어온 그 익숙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밤에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내가 다시 여보라고 불러주기를, 다시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기를 은밀히 바랐던 것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내에게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제 그 15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할 때 남편은 어제보다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날 모른다고 해서 내 사랑이 변하지는 않아. 당신이 내 이름을 잊어도, 내 얼굴을 잊어도, 어제의 그 순간조차 잊어버려도 괜찮아. 나는 끝까지 당신의 남편일 거니까.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니까. 몇 주 후 지역 신문의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이 부부의 이야기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답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솔직히 힘들지 않으신가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기자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때로는 원망스럽지 않으신가요? 글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말 많이 울었고 화도 났고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어요. 아내가 날 기억하든 못하든 그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랑은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50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지금도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다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습니다. 사랑은 이해보다 넓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남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치매라는 질병 앞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